네, 최문순 강원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을 했는데요. 자, 최문순 지사 연결해서 어떤 생각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정치적 변화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요. 예.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시죠. 네. 제가 이제 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변방의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장하고 또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봤습니다. 강원 지역의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네네. 좀 지사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웬 출마 선언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사 업무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 네, 지사 업무를 같이 하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러 서울로 가면 네. 휴가를 내고 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사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 양승조 지사도 나와 계시고, 제주도에서도 나와 계시고, 여러 지사들이 여러 분 나와 계시죠. 예. 그래요. 그 지금 지사님 지금이 3선째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년 지방선거에는 연임 제한 때문에 출마 못 하시죠? 그렇습니다.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그 사정이 대선 출마 선언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것과는 별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초선 때도 나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대선하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를 했는데요. 네네. 그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게 9월 초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선이 진행되는 게 7월과 8월이 되겠습니다. 예. 이 7, 8월이 바로 휴가철이죠. 예. 그리고 휴가철에 이동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특별 방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어서 한 50명 이내를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흥행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근데 휴가철이라고 하면서 이 당원 당규가 결정이 될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원 당규가 이제 이번에 처음 하는 당원 당규인데요. 예. 그 당시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안 되는 채로 결정이 된 당원 당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방역 당국 같은 경우도 이제 7월부터는 그러니까 새로운 저거를 이제 그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하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예방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요인이 그렇게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경선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당대표 선거를 했었습니다. 네. 거의 똑같은 방식인데요. 예. 이제 저도 거기를 갔었는데, 대표 선거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50명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취재진과 영상 장비 등이 들어가는 인원이 한 20명 되고요. 네. 또 후보자와 선거관리 인원이 또 한 10대 명 되고, 그 관중이 한 10대 명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열기가 없고. 근데 지사님, 그러면 하나 비교 사례가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대표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와중에. 네네. 근데 흥행 대박 치고 있잖아요. 그게 그거는 좀 다른 요인이죠. 그 현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이준석이라는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도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면이냐 비대면이라는 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네네. 당원 당국까지 바꿔가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할 그렇게 주요한 요인인가를 한번 반문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 가지만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도 슈퍼스타 K 방식이라든지 MBC 같으면 복면가왕 방식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 그리고 초선 의원들 중에 대선 후보로 한 사람 좀 내자. 예.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중에 경선 연기만 좀 부각이 돼서 그런데 경선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흥행을 할 것인가,
이거를 같이 얘기하자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제 입장을 들어봤는데 역시 같은 네. 토너먼트 방식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네. 토너먼트 방식을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제 지금 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10명이 출마를 했으면 10명을 쭉 앉혀놓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상대편에게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대편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가 차별성을 알 수가 없고 그 정책의 깊이라든가 철학과 사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결정된 대로 가거나 국민들로부터 흥미를 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좀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컷오프 방식이란 게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컷오프를 하되 예. 그런 방식을 거쳐서 하자는 겁니다. 컷오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그 정해진 당원 단계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부 간의 결정은 21일 전에 내려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대선 기획단이 지금 꾸려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선 기획단에서 21일에 등록 절차를 행정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자연스럽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연스럽게 늦춰질 가능성은 어떤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대선 기획단이 늦어지게 출범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의사결정을 컷오프 의사결정을 이렇게 지금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당원 단계에 따른 절차를 개시를 해야 되는 것을 방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글쎄 이게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국회에 갔었는데 어제는 또 뭐 부동산 때문에 예.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선 기획단 출발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제안한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지금 경선 일정 조정이었고요. 네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초선 의원들에게 대선 출마 기회가 부여될 방안을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네네,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81분이 계신데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정치적 에너지죠.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장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당에서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당이 열어주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니라 본인이 나와서 돌파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거는? 뭐 제일 좋은 건 그렇습니다. 예. 제일 좋은 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도를 만들어서 권유를 하고 하는 방식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결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도적으로 초선에게 무슨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도도 그렇고 이걸 한번 경선 초선들끼리의 경선 제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오고 싶은 분이 좀 기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너먼트 방식을 전제로 해서 초선 리그를 먼저 거쳐서 초선 대표가 토너먼트 들어가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뭐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재명 지사 쪽은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선 연기.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반대를 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예. 그래도 아마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뭐 본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선보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연기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경선 흥행 방식을 합의하자 이 얘기입니다. 잠깐 그러면 일정은 그대로 가더라도 경선 방식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토너먼트 방식이라면 거기는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선 일정이 좀 길어지게 되고 그것도 룰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쉬운 방식은 아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탁회의 제안했었잖아요. 네네. 혹시 지금 그래 하자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이 온 케이스가 있습니까? 원탁회의는 답변을 못 받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기획단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냥 SNS를 통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연기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정세균 전 총리도 있으시고 김두관
후보, 이광재 후보, 박영준 후보 같은 분들은 공개적으로 연기하자 이런 언급을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좀 정책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지사님이 지금 대선에 이제 출정을 하시면서 대표 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 지금 설정하고 계십니까? 대표 정책은 이제 고용 국가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생기는 이유가 이제 고용 문제에서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제 예. 분배라는 게 대개 1차 분배, 2차 분배로 이루어지는데 1차 분배가 월급, 노동소득이죠. 예. 임금소득입니다. 그리고 2차 분배가 복지인데 지금 이제 대개 대선 주자들의 정책이 복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이걸로는 분배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 노동소득, 임금소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고용 창출에 반대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문제는 방법론인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정부 정책만 해서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역대 정부에서 상당 부분이 다 확인이 됐던 얘기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이 이 상황이 됐느냐 하면 그게 극적인 전기가 마련이 된 게 IMF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라는 저는 이제 큰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관철되면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 역순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국가의 모든 정책들이 모든 정책은 아니지만 고용에 상당히 맞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졌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 중심 국가, 국가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법제도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지사였습니다.